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교지 이야기 시즌2 두 번째 시간으로 의정부 장암동에 있는 탈북 청소년들의 대안학교인 한꿈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또 한꿈학교의 사역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한꿈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또 함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이제 한꿈학교를 좀 소개해 주실 우리 한꿈학교 교장 선생님을 잠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자 대안학교 한꿈학교의 교장 김영미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꿈학교를 성도님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꿈학교는 지하 1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이곳에 왔는데 이곳에서 탈북 학생들 또 중국 출생 학생들이 열심히 한국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한꿈학교를 전체로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를 들어오시면요, 먼저 이곳은 상담실입니다. 학생들이 사실은 공부보다도 먼저는 그동안에 탈북하기까지의 과정에서 받은 상처들을 먼저 회복해야 되는 일이 급하거든요. 그래서 상담실을 항상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외부로도 나가서 상담을 통해서 학생들이 마음의 안정을 얻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중등반 교실인데요. 우리는 중등 검정고시를 볼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는 곳입니다. 나이에 상관이 없고요. 살짝 공부하는 것 좀 보기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현대교회에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사회성이라는 게 있어. 우리 사회성이라는 게 있구나. 사회성이라는 여기에는 나이가 15세부터 32세까지의 학생들이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곳은 도서실인데요. 저희가 책도 이제 후원받아서 도서실로 꾸며놓고 있는데 여기에도 중국에서 온 학생들이 지금 한국어를 배우느라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저희 현대교회에서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거 잠깐 좀 보려고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밥 먹을 때 이거 뭐라고? 자, 열심히 하세요.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은 한국어 우리 기초반으로서 지금 한국어를 먼저 배워야 초등 검정고시를 볼 수 있고 정착의 첫 단추를 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고등반과 대입반이 있는데요. 우리 고등반 학생들은 고등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고요. 여기에서도 고등반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그 다음에 고등 검정고시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잠깐 볼까요? 안녕하세요. 우리 현대교회에서 잠깐 나왔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것 좀 보려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대입반인데요. 이번에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도 여기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입반도 한번 안녕하세요. 우리 저기 현대교회에서 우리 학교학생들 잠깐 보러 왔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대학 합격을 확정한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우리 이 한국 학생들과 적응하기 위해서 정말 경쟁에서 함께 공부할 수 있기 위해서 영어와 컴퓨터 그 다음에 학생들 논술을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쪽으로 가보시죠. 여기도 지금 한국어를 배우는 교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강당인데요. 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아침에 학생들이 아침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는 곳입니다. 우리 여기서 또 1대1로 공부하는 학생이 또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학생들 1번 학교와 같이 모든 공지사항도 알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또 한 가지 기쁜 소식은 전국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한꿈학교 학생이 참가해서 4등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모인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참석해서 저희가 이제 큰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저희 한꿈학교 교무실입니다. 여기에는 학교 선생님, 자원봉사자, 강사분들 전부 다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이제 그 연구를 하는 곳입니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우리 현대교회에서 안녕하세요. 중학교 지금 집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꿈학교에 정말 특화 교육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컴퓨터 교육입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너무 중요한데, 여기에 온 학생들은 사실 컴퓨터를 만져보지도 못한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한타, 영타부터 시작을 해서 학생들에게 여기 한꿈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글이나 PPT, 엑셀 이 정도의 우리가 교육을 해서 졸업을 시키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컴퓨터는 많은 후원자님들이 컴퓨터를 한 대, 두 대 기증해줘서 저희가 컴퓨터실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한번 안으로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현대교회에서 나오셨는데 우리 컴퓨터실 한번 보고 여기서 네, 지금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럼 기원해주세요. 컴퓨터 수업은 아니고 여기서도 지금은 따로 교일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한꿈학교 주방입니다. 저희가 학생들에게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의 식사를 모두 제공하고 있고요. 점심 식사는 저희가 식자재를 준비해 놓으면 봉사팀이 오셔서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공부하는 공간을 좀 더 만들기 위해서 저 식당 끝에도 저렇게 우리가 파티션을 가지고 공부할 공간을 만들어서 학생들 개별 학습을 지금 돕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지하 공간을 전부 활용을 해서 학생들이 가능하면 좀 더 잘 정착하기 위해서 열심히 교육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방금 우리가 한꿈학교 또 교장선생님 소개로 한번 쭉 둘러보았는데요. 이 시간에는 교장선생님과 함께 한꿈학교 이모 정보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교장선생님 잠깐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 청소년들이 다니는 대안학교 한꿈학교의 교장 김영미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이곳에 마음이 힘든 학생들에게 또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한꿈학교는 탈북 청소년, 청년들 또 탈북 여성의 중국 출생 자녀들에게 먼저 한국에 와서 기본 학력을 확보하게 하고, 그리고 또 취업과 진학을 이루게 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한국에 정착하게 하고, 또 통일시대에 큰 필요한 일꾼으로 또 자기의 앞날을 설계해서 계획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학생들로 교육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또 한꿈학교는 이렇게 기본 학력을 확보하고 또 취업과 진학을 이루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전액 무료로 교육을 제공하고 있고, 기초 수급비를 받으며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해서 생활장학금 또 교통장학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한금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한금학교가 언제 또 어떤 계기로 해서 이렇게 세워지게 됐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금학교는 2004년 4월 19일에 개교했습니다. 그때 이제 탈북 학생 몇 명을 데리고 초대 교장 선생님인 김성원 목사님이 학생들을 교육을 시작한 것이 바로 학교의 시작입니다. 그때는 별내면 반 지하에서 정말로 방 한 칸에 학생들 몇 명과 함께 하루에 한 끼 정도를 먹으면서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몇 년을 있다가 그곳에 더 이상 이제 상황이 어렵게 되어서 있을 수가 없어서 좀 장소를 물색하던 중 여기 의정부 장암동에 지금 학교가 있는 이곳은 그때는 폐공간이었다고 합니다. 주변이 독거 노인들이 계시는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저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곳인데 여기를 LH 공사에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지금 이렇게 학교로 저희가 인테리어를 새롭게 하고 학생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004년이면은 벌써 네. 이제 16년. 네, 맞습니다. 흘렀네요. 처음에는 반지하에서 시작을 해서 네. 이제 아파트 상가 지하에 네. 자리를 잡으시고 네. 여러분들 함께 보셨겠지만 이렇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학습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서 학생들이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 이제 김성원 목사님이 시작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 학생들의 어떤 한국 사회 정착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 또 어떤 학생들 신앙에 대한 관심도 있으셨을 텐데 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혹시 이어지고 있는가요? 네, 처음에 한금학교를 시작할 때는 그 학생들에게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이 복음을 먼저 전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의 도움으로 한국을 오게 된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한금학교가 지금도 있는 전통이 한 달에 한 번 통곡 기도의 밤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힘을 얻고 희망을 얻어서 한국 생활을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믿음이 정말로 뜨겁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아침마다 큐티 모임을 갖는 것은 물론 성경 공부도 체계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수요 예배도 드리고 한 달에 한 번은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그때는 또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그 안타까움에 정말 학생들, 선생님, 또 주변에 있는 이제 알고 있는 한금학교를 아는 사람들 모두 모여서 정말 울면서 밤늦도록 기도를 이제 해오던 이제 그런 습관이 그런 일이 지금 한금학교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한금학교의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되고 또 학생들 아까 또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학생들 배경이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한금학교에 나와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36명입니다. 저희가 조금 더 인원수가 있지만 여러 사정으로 학교를 한 학기나 1년 휴학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금학교에는 지금 북한에서 출생해서 탈북하여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온 학생들하고 북한을 탈출한 여성들이 중국에서 있으면서 강제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서 낳게 된 자녀들, 그런 자녀들이 사실은 우리가 통계로는 다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먼저 탈북 여성들이 한국에 온 다음에 본인들이 그 낳아둔 자녀들을 한국으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근데 그 중국에 있는 이제 한족 남편들이 자녀들을 보내는 이유는 그 탈북 여성들이 결혼을 하게 되는 그 한족 사람들이 사실은 아주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아니면은 시골이거나 또 장애인이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탈북한 여성들이 팔려가듯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낳은 자녀들을 한국으로 불러들일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그 한족 남편들이 그냥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자녀들을 불러들인 뒤에 한국에서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이제 자녀인 것이 확인되면 엄마의 호적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탈북 여성들이 자신이 낳은 자녀들을 다시 불러들일 때까지 기간이 참 문제입니다. 탈북을 해서 중국을 거쳐 한국에 오는 것까지도 기간이 오래 걸려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데만 최소 6개월이 걸리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와서 탈북 여성들은 정말로 자유를 찾아서 이제 왔지만 여기서 그 중국에 두고 온 그 자녀들 때문에 정말 억척스럽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신이 좀 돈을 갖고 있게 되면 그때 본인들이 낳은 자녀들을 이제 불러들일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제가 처음에 학교에 왔을 때는 한 15년 정도 떨어져 있다가 자녀를 불러들이는 경우, 지금은 차차 그 기간이 줄어들어서 4년, 5년 만에 이제 자녀를 불러들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중국 출생 자녀를 딱 불렀을 때 한 10년 넘게 있다가 만나게 되면 그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 놓고 올 때는 깐난 애기거나 서너 살이었을 텐데, 불러들이고 나서 보면 큰 장정이 옆에 서 있으니까 정말 내 자녀인가 서먹서먹한 마음도 들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녀들은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말밖에 못하고, 그 탈북 여성들은 한국에 와서 돈을 벌면서 중국에 살 동안에 잠깐 배웠던 중국어를 잊어버린다는 거죠. 자녀는 불러들였는데 공항에서부터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이렇게 탈북자 대안학교가 있다는 거를 이제 수소문해서 학교에 학생들과 함께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왔을 때 엄마랑부터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학교에 이제 이중언어 교사가 학생들의 얘기를 듣고 또 어머니의 상황도 듣고 해서 이 학생들을 학교에서 받아서 한국어부터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하나도 모르는 학생들, 나이는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들을 저희가 함께 탈북 학생들과 함께 한국어 교육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학생들이 정말로 본인이 자발적으로 한국에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엄마가 불러들여서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표현은, 이거는 우리가 어디 외국에 유학하고 싶어서 나간 경우랑은 정말로 달라요. 이 학생들은 어려서 나를 버리고 가는 엄마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있고, 또 아버지는 나를 그냥 한국으로 엄마한테 나 가버려라 이래서 온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의 마음은 둘 곳이 없습니다. 와도 엄마랑도 얘기가 안 통하고, 처음에 저희가 통역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이 학생들이 나만의 엄마한테만 가면 자기가 이 힘든 모든 상황들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온답니다. 그런데 사실 와보면 엄마도 방한칸에 어렵게 일을 하고 있는 엄마를 보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학교 이렇게 와서는 그런 처지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모여 있기 때문에 학생들끼리 중국어로 소통을 하는 것을 저희가 좀 둡니다. 그래서 속상한 것을 얘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학생들의 정말 엄마와의 그 애증의 관계, 이거를 어떻게 풀 것인가가 저희들에게 너무나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상담을 위한 그런 후원을 많이 해주고 있지만, 저희가 한국에서 하는 그런 상담을 통해서는 이 학생들의 마음이 달래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국어를 배워서 엄마랑 소통하게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 그 다음에 이 학생들에게 통역을 붙여서 우리가 상담을 해야 되는 것도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한 학생 불러서 상담을 하는데, 학생들이 어느 정도 한 1년 지나고 나면 이제 학교에 마음도 붙이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상담하는 것이 내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지는 거라는 걸 알게 되면 상담하고 싶은 사람 이렇게 하면은 자원해서 손을 듭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한국어 가르쳐주고 상담하면서 저희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은 엄마와의 관계가, 부모와의 관계가 좋아야 공부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와 함께하는 캠프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수련회를. 그래서 엄마와 함께 춤을 이런 이제 제목으로 하고 있는데, 엄마들이 많이 참석을 못하는 게 좀 안타까움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루라도 참석하게 해서 학생들과 같이 갔다 오면 정말로 진짜 한 10번의 상담을 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거둡니다. 엄마와 함께 하룻밤을 지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부모 자식 간이기 때문에 통하는 그런 마음으로 학생들이 엄마한테 미안하다고도 하고, 왜냐하면 학생들이 엄마한테 굉장히 투명스럽게 합니다. 엄마들도 북한 여성들이 우리 강하고 씩씩하거든요. 학생들에게 굵게 말하기보다는 이렇게 해. 본인들이 커온 환경 때문에 본인들의 또 습관대로 말을 하는데, 학생들은 이런 것 저런 것이 다 상처로 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중국 출생 자녀들이 엄마에게 한국에서 엄마한테 투정 부리지 못하는 것은, 어떤 한 학생이 입학 상담하러 왔는데 저희가 보고 너무나 힘든 것 같아서 그동안 얼마나 많이 힘들었니 이렇게 말 한마디에 그 남학생이 눈에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남학생이 한참 지나서 이제 여기에서 6개월 이상 공부한 다음에 엄마한테 정말로 화가 났던 일이 너무나 많고, 꼭 물어보고 싶은 건 왜 나를 그때 버리고 갔느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그 질문을 엄마한테는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대요. 저희가 그걸 물어봤더니 엄마가 자기를 또 버릴까 봐 그 말을 질문을 하지 못하고 그거를 마음속에 또 묻고 또 묻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 소통을 할 수 있게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엄마와 춤을이라는 캠프를, 그 수련회를 선교사님, 목사님 오시고 가서 하는데, 그것이 끝난 다음에 엄마들끼리도 모임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엄마가 북한에서 태어나서 탈북해서 중국에서 본인을 낳기까지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돕습니다. 그래서 엄마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난 학생들은 정말로 달라집니다. 그때야 이제 그 학생들은 자기를 찾는 거예요. 이제 내가 뭘 하지? 내가 이제 한국에 왔으니까 어떻게 살지? 그 생각을 그때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이제 중국에 있는 두고 온 한족 아버지도, 아버지에 대한 미움도, 한족 그 아버지들이 그렇게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대한다든가 이런 건 사실은 기대할 수가 없죠. 그리고 굉장히 폭력도 많았고 폭언도 많고, 그래서 학생들은 정말 험악한 시간을 보내다가 여기 온 거거든요. 네, 저희가 그 탈북 학생들과 중국 출생 학생들이, 저희가 또 학교가 소규모이다 보니까 정말로 한 형제 자매처럼 지내게 하는 게 저희들의 이제 바람인데, 학생들이 정말로 잘 지냅니다. 따로 이제 서로 중국어도 좀 가르쳐 줄래 하고 한국어도 서로 이제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부분에서 한국어가 좀 빨리 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가 중국 출생 자녀들도 탈북 여성들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이제 민족으로, 또 우리 같은 형제 자매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교육을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탈북 청소년 하면은 우리는 어떤 북한 청소년부터 생각이 되고, 네. 또 어떤 통일에 대한 비전과 연결이 많이 되는데, 또 네. 중국에서 태어난 애들 생각하면은 일종의 또 다문화 사역이 되는 이제 그렇죠. 그런 또 좀 복합적인 사역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학생들을 사실은 탈북 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탈북 청소년은 그렇게 많지만 중국 출생 학생들에 대해서는 아직 탈북 학생들만큼 그렇게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문화를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다문화는 그 아버지가 한족이긴 하지만 지금 이제 엄마가 보통 외국인이거나 이런 이제 사람들로 규정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중국 출생 학생들, 탈북 여성의 중국 출생 학생들을 지금 어느 범주에 넣어야 되는지 사람들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고, 지금은 중국 출생 학생들, 그러니까 탈북 여성의 중국 출생 학생들도 조금씩 이제 지원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법이나 제도들이 좀 네. 정비돼 가는 과정 가운데 네. 그 중에 하나의 사각지대에서 이제 맞습니다.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학부모학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상담의 비중도 상당히 크고, 네. 또 학생들이 또 나 부모님들이 재정적으로 좀 능력이 부족하거나 또 네. 부모님이 계시지 않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네.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를 학생들에게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 네. 것 같은데, 그러면은 다른 학교들하고는 뭐 여러 면에서 좀 다른 상황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 네. 학교의 운영, 뭐 재정 면에서라든지 또 뭐 학사 운영 면에서나 네. 학교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잠깐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한꿈학교는 탈북자 대안학교 중에서 이제 인가와 미인가로 나누어지는데요. 인가 학교는 이제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서 한국의 일반 학교와 똑같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북자 대안학교가 기독교 대안학교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후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한꿈학교는 아직 인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부에서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에서 후원해주는 약간의 비용과 그 다음에 대부분이 후원자님들께서 후원해 주시는 그런 후원금으로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후원은 단체 후원, 개인 후원으로 제가 학교에 처음에 이제 학생들을 만나러 왔을 때도 정말로 많은 분들이 CMS 후원도 해주고 계셨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정말 십시일반으로 이제 모아주시는 것으로 학생들에게 무료 교육이 가능하고, 또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 기초수급비를 받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생활장학금도 이제 지급하고 있고, 저희가 아기 엄마도 좀 있어요. 지금 한 3명 정도가 있는데 그 이제 아기를 키우면서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또 교통장학금, 이런 장학금으로 학생들을 좀 돕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공부 프로그램은 그러면은 아까 우리 잠깐 공부 그 학교 보여주시면서도 네. 이제 보았는데, 어쨌든 이 학생들이 한국에서 검정고시 통과해서 대학을 네. 가는 과정이니까 그런 네. 어떤 그런 시험 준비를 중심으로 되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 한꿈학교가 일단은 미인가라도 학사 일정은 일반 학교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미인가여서 학력을 인정받으려면은 저희가 검정고시를 통해서 학력을 인정받는데요. 초등, 중등 검정고시를 이제 저희가 시험을 1년에 2번씩 있는 시험을 이제 응시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하고 나서 저희가 한국의 학생들과 같이 경쟁하기 위해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특별히 영어 교육, 탈북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 영어입니다. 북한에서는 평양이나 이런 곳에서는 영어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방에서는 영어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온 학생들은 거의 우리 알파벳부터 시작을 해서 영어 공부를 시작하고요. 그래도 한꿈학교를 졸업할 때는 간단한 회화는 해서 졸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돕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어려운 영어 과목을 위해서는 또 그 미 국무부의 후원도 받고, 그 다음에 여러 기관의 후원을 받아서 원어민 선생님 2분이 학생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컴퓨터인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컴퓨터를 만져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진짜 학교에 오거든요.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해도 대학을 가도 컴퓨터를 모르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컴퓨터도 이제 후원을 받아서 학생들에게 컴퓨터를 처음부터 정말 이 한타 영타부터 시작을 해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프로그램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도 취득하게 하고, 그래서 정말 한꿈학교를 졸업할 때는 학생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한글이나 엑셀이나 PPT의 자격증은 100% 다 취득을 해서 졸업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그렇게 뭐 영어나 컴퓨터의 기본 소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네. 이제 자연스럽게 또 어렸을 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네. 특별하게 또 관심을 갖고 또 이제 중등, 고등 또 검정고시도 통과를 해야 되니까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좀 신경 쓰면서 네. 교육해야 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 네. 올해 네. 일반 학교들이 다 학교 맞아요.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뭐 온라인 수업을 하고 하게 됐는데 네. 그 한꿈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땠는지 또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학생들은 학교에 오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 집에 있더라도 혼자인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있더라도 어머니는 다 일하러 나가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은 그렇다고 한국 사회를 잘 모르니까 돌아다닐 때도 별로 없고, 그래서 학교 오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희가 2월 달에 개학을 하자마자 코로나로 학교를 휴교하라고 전부 다 이제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틀 수업을 하고 이제 코로나로 잠깐 집에서 이제 쉬어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학생들이 그것을 듣고 이제 그래도 한두 명이 학교를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온라인 수업을 이제 하라고 저희가 그것을 지시를 받았을 때 처음에는 정말 난감했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하지? 저희가 이제 기기가 준비가 안 돼 있고 학생들이 하고 있는 거는 핸드폰인데 그 핸드폰으로 저희가 온라인 수업을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검정고시가 4월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학생들이 노트북 갖고 있는 학생들을 그때 한 38명이었는데 그때 정도 이제 검사를 하는데 한 10명 정도가 노트북을 갖고 있지만 그나마도 활용을 잘 못하는 경우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온라인 줌을 이제 그것을 학생들이 또 모르니까 다 그 프로그램을 깔게 해서 또 줌은 한 40분 하고 또 수업이 이렇게 끊겨야 되거든요. 그래도 이제 그것으로 수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학생들은 그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도 신기하기도 하고 근데 확실히 저희가 학교에 나와서 수업하는 것보다 잘 되지는 않았어요. 학생들이 처음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신기해서 그냥 참여를 했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서 중고 컴퓨터도 좀 몇 대 얻고 그 다음에 태블릿 PC도 저희가 미인가 학교이다 보니까 나라에서 노트북이랑 태블릿 PC를 나눠주는데 이 한국학교는 미인가라서 이 학생들이 카운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안타깝지만 저희들이 이제 따로 어떻게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태블릿 PC를 한 15대를 저희가 구해서 학생들을 나눠줬는데 이것이 또 8월이 지나고 나니까 저희가 그 인터넷 요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것도 또 그 다음에 활용을 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수업을 그렇게 하는데 학교 주변에 있는 학생들은 학교를 좀 한 10명에서 15명 정도는 나왔어요. 그래서 거리두기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을 직접 들으면서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나중에는 학교 학생들한테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일일이 1대1로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토요일 날도 뭐 밤이고 낮이고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수학 문제는 카톡으로 찍어서 보내면 다시 또 설명을 해서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검정고시를 준비했고요. 온라인 수업 때 그래도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 나오는 것을 저희가 방역을 이제 철저히 하면서 학생들을 학교로 올 수 있는 학생은 불렀는데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면 저희도 마음이 놓이는 거는 학생들에게 아침, 점심, 저녁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집에 있으면 혼자서 먹기가 되지 않는데 저희가 먹거리도 싸서 보내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가정방문하면서 밥을 해주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하고 5월 달에 검정고시, 한 달 미뤄진 검정고시를 무사히 그때도 19명이 치러서 저희들이 목표한 학생들은 다 합격을 했고요. 또 8월 달에 있는 검정고시도 그때도 온라인 수업 많이 했거든요. 검정고시가 연기되는 바람에 저희가 여름방학이 딱 2주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늦게 이제 검정고시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거를 다 따라와 줬습니다. 정말로 탈북 학생들 또 그 탈북 여성들이 나온 그 학생들은 정말 너무 공부에 대한 열정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진짜 밤낮 가리지 않고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기초부터 공부를 시작을 해도 여기에서 대학도 진학할 수 있고 또 그 한국에서 진짜 공부에 아주 엄청난 그 시간을 투자한 학생들과 함께 경쟁을 해서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학교 가는 걸 좋아한다. 이게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요즘 네. 학생들 다 학교 가기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 이렇게 학교 가기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모인 아주 훌륭한 학교가 있군요. 예. 네. 정말 얼마나 선생님들이 또 정성껏 학생들을 가르치면 학생들이 학교를 사랑하고 또 열심히 또 공부에 매진하게 되는가. 그래서 또 많은 수고를 하셨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지금 한국학교 여러 가지 좀 특징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학교들하고는 다른 모습들을 좀 많이 들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한국학교 외에도 이제 탈북 청소년들을 위해서 세워진
또 대안학교들이 또 여러 있을 텐데 네. 한국학교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라든지 뭐 장점 혹은 뭐 특별히 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지금 학교가 아직도 지금 저희가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까지 와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어떤 마음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여기는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오지 않으면 여기까지는 안 올 거야 라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생들에게 우리가 어느 학교보다도 열심히 가르치자, 또 공부하고 싶어 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만나고 저희가 다른 학교랑 좀 차별화된다고 하고 외부에서도 인정해주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영어 교육입니다. 영어 교육을 저희가 이제 영어 시간이 일주일 시간 중에서 10시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영어를 수업 시간에도 공부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영어 단어 시험도 보고 그래서 졸업할 때는 어느 정도의 영어 회화도 할 수 있게 돼서 졸업을 시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도 자격증을 다 따서 졸업시키는 그런 학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자격증을 따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컴퓨터 자격증을 4개 정도 따면 다시 또 가르칠 수도 있다고 해요. 저희는 졸업생들이 다시 학교에 와서 후배들을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자격증도 다 따게 하고 또 저희가 대학을 가게 하거나 취업을 하게 하거나 학생들이 한국에 정착하게 하는 것이 이제 한꿈학교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대학에 가서도 수업을 잘 따라가게 하려고 저희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을 학년별로 다 적어놓고 공부를 잘 하고 있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저희들이 항상 이제 전화해서 알아도 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졸업해서 취업할 때까지 저희들의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대학에 재학하는 중에도 혹시 어려운 과목이 있으면 진짜 따라가기가 너무 어렵다면 잠깐 휴학을 하고 다시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고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것도 항상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에 들어가서 학생들이 다 어려우니까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데 탈북 학생들은 사실 그렇게 아르바이트 하면서 시간을 많이 뺏겨서 한국 학생들과 같이 경쟁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든 아껴서 어디서 이제 후원을 또 좀 저희가 얻어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만 쓰게 하고 그 다음에 공부에만 전념하도록 저희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연결하고 있다는 것은 학생들에 대해서 계속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저희가 아침에 큐티 시간이나 수요 예배 시간이나 주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도 그 학생들로 하여금 충분히 몸에 다 이렇게 체득되고 체화되게 해서 졸업을 시키지만 그 뒤에 계속 이제 교회를 나가거나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 이제 그런 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학생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항상 저희가 연락해서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건데 학생들이 그냥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왔어요. 그런 걸 한번 선생님들한테 말해주고 싶어서 전화를 해줄 때 그때 기쁨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저 기도하고 있어요. 또 기도해 주세요. 그런 말을 할 때가 저희들은 너무 기쁘고 그리고 사실은 그런 일들은 이제 점점 저희들도 여기 있는 선생님들도 그걸 알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로 불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결국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학생들을 주님 앞에 세우는 일 그거를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동안 그 학교에서 주로 관심 갖는 건 앞에서 좀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네. 영어하고 컴퓨터 교육에 네. 또 중점을 두고 있고 또 애프터 서비스 네. 졸업을 한 아이들도 졸업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대학생활 잘 마치고 네. 그 취직하고 정착할 때까지 네, 여러 가지 맞습니다. 면에서 학업적인 면에서나 생활적인 면에서나 영적인 면에서 네. 계속해서 AS를 하는 것이 네. 한꿈학교의 특징이다. 네, 뭐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에서도 뭐 이미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별히 그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좀 어려웠던 일로 기억되는 일들, 혹은 또 이거 정말 내가 이런 일을 경험하려고 여기 왔구나, 뭔가 좀 보람이 있었던 어떤 사례들이 있으시면 잠깐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저도 여기가 기도해 주시는 분들 다 여기가 이제 사역지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와서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 이제 그렇게 하는데 탈북 학생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저희가 아침마다 찬양하고 저희가 처음에 학교를 시작할 때 몇 명일 때는 정말로 한 마음이 돼서 뜨겁게 기도를 했는데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다양해지면서 학생들의 마음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저희가 큐티 모임을 할 때 찬양 한 곡을 일주일 동안 부르고 그 다음에 다 같이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말씀 한 구절을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로 써서 다 같이 읽게 하는데 거기에 처음에 이제 들어오기가 힘든 학생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선생님들이 그냥 편한 대로 그냥 너무 힘들면 뒤에 그냥 앉아 있거나 또 밖에 있기도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허락을 했습니다. 너무 그 시간이 뭔지 모르는데 그것도 또 한국어를 잘 모르는 학생들이 이제 한국어로 찬양도 하고 물론 중국어로도 저희가 찬양을 하지만 그것이 너무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 마음의 상처가 너무 많아서 어딘가 뭔가 폭발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학생들이 갑자기 정말 이 찬양의 세계로 들어오는 게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그냥 미루어 짐작하는 거예요. 저희도 그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조금 이해하자라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그 학생들은 그냥 밖에서 듣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허락하면서 선생님들이 이제 안타깝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그 학생이 같이 아침 모임에 들어오고 또 놀라운 것은 그 학생이 성경을 암송했다고 일어나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니까 저희들이 아침에 그 찬양하는데 함께 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까봐 지금은 사실 없습니다. 지금은 없는데 이제 그런 학생들이 저희가 정말 학생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참 더뎌요. 그래서 기다려주자 하는 건데 그 학생은 아마 저희가 1년을 기다린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늦은 학생이었고요. 그런 것이 이제 그때 저희들의 이제 어려움이고 사실은 이제 이거는 신앙적인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할 때 어려움이 지금은 많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처음에는 공부할 때 사실은 학생들한테 무료로 이제 교육을 하려고 말을 하고 사실 학생들이 기초 소급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뭘 받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자격증 시험을 보려면 그 응시료가 필요하고 또 공부를 하다 보면 저희가 어느 정도 책을 후원을 받지만 학생들에게 책을 다 줘야 되는데 교재비 이런 사소한 거지만 이런 게 과목이 모이다 보면 저희들이 이제 걱정거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기도하면서 저희가 이제 하나님이 많이 채워주시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것도 너무나 이제 감사하게 지나가고 있고 지금 이제 아직도 남아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학교가 지하에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하에 있기 때문에 관계기관에서도 여기 지하에 학생들 건강이 괜찮은가 이런 이제 많은 조사들도 나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배기 시설, 그 다음에 공기 청정기를 놓고 공기의 질을 측정하는 것 이런 것으로 해서 일단 그렇지 않아도 건강이 열악한 학생들이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다 이제 보완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약간 추워지긴 했지만 가을에 그 햇살, 그 다음에 가을 바람, 그 다음에 공부할 때 햇빛 저희는 이런 거를 학생들이 정말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점심시간에 영어 단어 시험이 없는 날이면 자 햇빛 소리로 올라가세요 이 말을 저희는 그냥 습관적으로 해요. 그리고 쉬는 시간 잠깐 10분이지만 잠깐 올라가서 바람 좀 쏘이고 와 햇볕 쏘이고 와 바람 쏘이고 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도 그걸 하는데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너무 놀라는 거죠. 어떻게 햇빛을 쏘이러 나갈 시간을 만들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은 괜찮을까 공기는 어떨까 이런 염려를 너무 많이 하고 저희도 사실 2009년에 지금 이 장소로 왔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에 비해서는 너무너무 감사한 장소고 넓고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도 되고 운동장은 없어도 복도에서 그 상관이 없는 공간에서 좋아했는데 저희가
이제 한 가지가 더 나아지니까 이 지상으로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을까? 저희들의 이제 기도 제목은 이제 지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을 보면서 햇빛에 쏘이면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밖에 이제 여러 가지 풍경도 좀 볼 수 있는, 그래서 지상으로 올라가자는 이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학생들하고도 기도하고 선생님들도 이제 같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기숙사가 있는데 기숙사는 서울에 있어요.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데 좀 약간 높은 지대의 빌라인데, 그래서 기숙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처음에 그런 학생도 있었어요. 학교에서 밤새워 공부하면 안 돼요. 근데 그때 너무 걱정스러웠던 건 이 지하인데 밤을 새워서 공부하게 해도 될까, 이게 염려스러웠는데 그 학생이 진짜 너무 오랫동안 간곡하게 정말 저 괜찮으니까 공부 좀 하게 해달라는 말에 저희가 남학생이어서 2명 정도를 컴퓨터실에서 거기서 이제 잘 수 있는 이제 소파도 하나 갖다 놨기 때문에 이제 공부하는 걸 허락했어요. 물론 그 학생은 지금 홍대 건축학과에 들어가서 북한에서 집을 짓고 싶다는 그 꿈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공부하고 있고 중간 이상을 따라가고 있어요. 또 이제 같이 공부했던 한 학생은 중국 출생 학생이어서 군대에 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그래도 여기서 밤새우는 거는 하지 말자 이제 이렇게 했었어요. 그 학생은 특별한 경우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저희가 지금 주님께 말씀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지상으로 올라가서 공부할 수 있게, 그것도 기숙사와 합해서 있으면은 학생들이 정말 공부하고 싶어하는 학생, 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싶어하는 학생이 진짜 마음껏 공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숙사랑 학교랑 합해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게 목표이고, 사실 그거 외에는 어려움들이 순간순간 저희가 있긴 했지만 저희가 기도밖에 없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 제 말씀 듣다가 잠깐 생각이 난 건데요. 네. 그런 혹시 지역 주민들이 학교를 네. 바라보는 뭐 시선이라든지 사회의 어떤 어려움 같은 건 없었나요? 네. 목사님, 저도 사실은 작년부터 주민들이 이제 학교도 한번 내려와 보면서 제가 놀랬던 것은, 저도 여기에 몇 년 있었지만 주민들이 학교를 알까 모를까에 대해서 사실 생각을 못했습니다. 학생들에 대해서 너무나 저희가 해줘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근데 주변에 있던 어떤 교회 목사님도 또 주변에 있던 사람도 여기에 이런 학교가 있는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상했는데, 원래 여기가 폐공간이었고 사람들은 이 지하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몰랐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학생들이 저희가 뭘 하냐면요, 다 무료로 후원을 받아서 공부도 하고 밥도 먹고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그래도 우리도 뭔가를 좀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앞에 있는 의정부 종합사회복지관에 장애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찾아가서 1시간 반, 2시간 정도 같이 시간을 보내주면서 이제 저희가 활동도 하고 있거든요. 이제 학생들에게 저희가 그렇게 여러 가지 봉사활동 이런 거를 지금 이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또 올라가서 낙엽도 쓸면서 바람도 쏘이는 거예요. 낙엽도 쓸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들에게 인사도 하게 하고, 그러면서 조금 더 사실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는 왜 2009년부터 와 있는 학교를 몰랐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떤 이제 주변의 기관에 가서 옛날에 한국학교를 도왔다는 말을 듣고 감사 인사를 하러 간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2009년 좀 2010년 11년도에 운동장이 필요하니까 좀 여기에 그때 거의 공간이 넓은 데 가서 좀 빌려달라고 한국학교에서 누군가가 찾아왔는데, 그때 거기가 바로 유치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빌려준다고 말은 하는데, 탈북 학생들을 도와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말은 하는데, 그때 드는 생각이, 우리 유치원 학부모들이 탈북 학생들한테 이 공간을 빌려주는 거를 좋아할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솔직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국학교가 여기 왔을 때는 알려지는 것이 어쩌면 주변이나 학생들에게 힘들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많이 이제 생각도 여러분들이 정말 잘 해주시고, 또 이제 많이 넓어지고, 또 그래서
여기에 이제 탈북자 대안학교가 있다는 거를 알고 이제 도와주시러 오는 분, 뭐 도와줄 거 없어요? 이렇게 오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청소라도 좀 해줄까요? 이렇게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많이 또 이제 후용으로 우리를 좀 받아주기도 하고 학생들을, 그래서 지금은 많이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학생들이 별로 이렇게 힘들어하지도 않고 지금 이제 밖에 나가서 외부 우리가 이제 야외 수업을 좀 해요. 햇빛을 쏘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도 자유롭게 놀이터나 이런 공간들을 활용하고도 있습니다. 예. 그럼 오늘 또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후원하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하고 또 뭐 여러 가지 학교의 과제들 말씀해 주셨지만 좀 정리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좀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있는 학생들은 정말로 몸이 너무나 힘든 학생들입니다. 정착하고 한 1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여기저기 아픈 곳들이 나타나요. 그동안 꾹 눌러왔다가.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들이 지금 이제 학생들과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 먼저 믿음 안에 바로 서자예요. 그 다음에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하자이고, 저희가 공부하는 것도 저희가 열심히 또 여러 가지를 배우면서 한국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사실은 통일된 다음에 그 복음 사역자가 될 거라는 그런 마음이 제게 있는데, 그것을 학생들한테 얘기하지 않지만 학생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통일이 되면 본인의 안전만 확보가 되면은 내가 태어난 곳이 정말로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고 힘든 곳이지만 거기 가서 살고 싶다는 학생들의 그 고백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목숨 걸고 여기 온 학생들이 절대로 북한은 안 갈 거라는 생각을 제가 잠시 했었는데, 제가 참 많이 이제 반성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결국은 정말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이 탈북자 대안학교에 와 있는 학생들을 보면 어쩌면 지금 통일이 되고 있는 중이고, 이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정착하는 동안 2, 3년이 지나야 남한 학생들과 눈을 맞추며 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고백도 저희 대학생들한테 들었어요. 그렇게 된다면 통일이 됐을 때 우리가 북한 사람들하고 직접 대화하기는 정말로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 남한과 북한 연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탈북 학생들을 먼저 온 통일민이라고 하는데, 이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이 자신들의 고향에 가서 그동안 살면서 이해했던 남한과 또 살아왔던 북한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이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학생들이 지금 여기 한꿈학교에 있는 겁니다. 네, 성도 여러분, 정말 여기 한꿈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하나님이 불러서 여기에 보내셨다고 저희는 믿고 공부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믿음 안에 서도록 주님의 사랑을 정말 듬뿍 받고 이 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정말 통일시대의 복음 사역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한꿈학교 여기 온 학생들이 정말 햇빛을 쏘이며 정말 바람도 이렇게 맞아가며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상을 이전을 위해서 학생들 선생님 기도하고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저희가 후원해 주시는 것을 정말로 기도하면서 너무나 감사한 그 후원들을 기도하면서 정말로 꼭 가야 될 학생에게 저희들이 전달되도록 기도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 이제 한꿈학교 학생들이 이제 코로나가 좀 더 잠잠해지기를 저희들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 좀 더 활발하게 공부하고 이 남한의 정착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도와 또 후원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믿음도 성장을 하고 실력도 갖춰져서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통일의 가교도 되고 복음의 어떤 일꾼도 되고, 그래서 한국 사회 또 통일될 미래를 위해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셨고요. 또 학교가 이제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가서 더 좋은 여건에서 학생들을 네. 가르칠 수 있도록 성도님들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뭐 많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또 직접 와서 보고 또 성도님께 소개해 줄 수 있어서 참 오늘 뜻깊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야말로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1년 동안 한국학교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학생들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것도 정말 마음 다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